예. 예, 아침 일찍부터 아이들 학교로 오시느라고 바쁘셨죠? 또 강의 끝나고 학교 중요한 행사도 있다고 하고, 제가 듣기로는 여기 아주 작은 규모의 학교라서 최대 10분 오실 거라고 미리 말씀드렸는데 훨씬 많이 오셨네, 그죠? 저는 지금까지 이 학부 명령강화 연수에 오시는 많은 선생님들처럼 교육 관련 전문가 이런 건 아니고요. 대부분 오시는 분들 보면 이제 교직에 오래 계셨다가 은퇴하신 교장 선생님들 또는 대학원에서 이제 교육 관련 이렇게 전공을 하셔서 석박사학위를 가지고 계신 분, 이런 분들 많이 오시죠. 저는 그런 전공 경험 이런 것보다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처럼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염려도 하고 걱정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아이를 직접 키운 그런 이제 선배 학부모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어떻게 결혼해서 아이를 하나 낳았는데, 그 아이가 어린 시절에 우리 와이프가 이제 아이를 키우는 거 보고요. 왠지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굉장히 서글펐어요. 우리 아이 4살 무렵에 우리 와이프가 아이를 키우는데 벽에다가 이상한 거 붙여놓고 있잖아요. 브로마이드 이런 거. 기린, 하마 이런 거 붙여놓고 그거 따라 읽으라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 저기 아닌데 하면서.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와이프한테 제안을 했어요. 여보, 당신은 애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이런 거 해라. 공부는 내가 담당할게. 그러면서. 어떤 큰 학교 가니까 이 말만 해도 벌써 우리와 같은 박수가 먹는 거죠. 그만큼 이제 우리 어머니들이 아이 키우는 일을 부담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죠. 저는 그래 이제 우리 4살 때 우리 아이를 뺏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공부를 시키겠다고. 근데 막상 제가 아이를 키우려고 하니까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떻게 컸는가 생각해 보니까 양육 경험도 없어요.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그 후로 이제 엄마 밑에서 우리 삼형제가 크다가 또 엄마가 이제 공장에 다니면서 삼형제를 다 키우려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우리 삼형제는 이제 친척집에 하나씩 보내져서 초등 시절을 보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제대로 양육받은 경험 없이 이제 그렇게 컸죠. 그리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다 이제 돈 벌러 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막막했어요. 엄마들 보니까 아이 이제 유치원 보내고 어린이집 보내고 또는 이제 학교 보내고 이럴 때 딱 보니까요, 대부분 유치원 보내는 엄마는 이제 어떻게 자녀에 관한 정보를 얻나 하고 제가 유심히 관찰했어요. 저도 우리 아이 어린이집, 유치원 이걸 제가 아침에 직접 보냈거든요. 노란 차 기다렸다가. 근데 엄마들 보니까 처음에는 학기 초에는 노란 차에 같이 태워서 보내고 이제 만세 부르면서 올라가더라고. 자유시간이다 하면서 막 뛰어 올라가가지고 밀린 태양의 후예 보고 막 이러죠. 근데 또 며칠 있으니까 이제 안 올라가고 같이 차 태우고 떠난 그 남은 엄마들끼리 막 수다를 떨대요. 사귀더라고. 또 좀 지켜보니까 어떤 젊은 이제 첫애 이제 유치원 보낸 엄마가 큰애 키운 것 같은 경험 있는 동네 언니, 노란 차 떠나고 나니까 언니 우리 집 와서 커피 한잔 할래요? 그러면서 납치해가요.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묻고 하고 막 이러더라고. 또 좀 친해지니까 저는 언니 집에 놀러 가보면 안 돼요? 그러면서 또 언니 집에 가가지고 그 집을 막 스캔하죠. 들어가자마자 막 삐삐삐삐 하면서 눈동자 쫙 돌아가고 학습지 많은지 책은 못 고쳤는지 딱 요 코스로 그렇게 이제 묻고 정보를 얻고 이러대요. 얼마나 부럽던지. 아무도 저보고는요, 오빠 우리 집 가서 차 한잔 할래?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넉살이 좋아가지고 저 누님 하면서 이것도 안 되고요. 너무 답답했어요. 와,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제가 택한 게 있잖아요. 대구시내 제일 큰 서적 나가가지고 자녀교육에 관한 서적을 딱 치는데 육아코너 가가지고요. 지금은 영풍 교보 알라딘 내려와 있지만 그 당시에는 제일서적이 제일 컸어요. 그 제일서적 가가지고 육아코너에 가서 좀 거짓말 조금만 못해도 다 읽었어요. 닥치는 대로. 특히 영재자 들어간 거.
또 서울대자 들어간 거, 이런 책들 있죠. 정말 닥치는 대로 읽었어요. 너무 답답해서. 그랬더니 어느 날 많은 책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때는 저도 뭐 우리 아이 행복 이런 데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는 이놈을 공부를 잘 시켜야 되는데 제가 이제 충분히 학교를 못 다녀서 너무 이래 공부에 대한 아쉬움이 컸거든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이 아이를 공부를 잘 시켜야 되는데 하는 관심을 가지고 닥치는 대로 육아서적을 읽으니까 모든 육아책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딱 하나 있던데 그게 뭐 있는가 하면 애가 커서 공부를 잘하려면 책을 좋아해야 한다 이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와 이거구나 하던 차에 우리 와이프가 퇴근하다가 우리 와이프가 그때 중학교 선생님이었는데 퇴근하다가 우연히 버스 창가로 어린이 전문 서점이라는 간판을 발견한 거야. 요즘은 어린이 전문 서점 하면 다 전집 할인 매장 이런 거 생각하죠. 그거 말고 진짜 어린이 전문 서점 잘 만들어진 단행본 책들을 모아서 전문적으로 파는 서점이 그 당시에 대구에 너댓 군데 있었거든요. 지금은 거의 다 망했어요. 전국적으로 한 80군데가 있었는데 그걸 진짜 우연히 발견해가지고 행운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아이가 저를 끌고 가더라고, 아이하고. 그래가지고 4살, 여름부터 이제 그 서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가보니까 너무 좋은 책들이 많은 거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림책들부터 시작해서.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 데리고 꼭 가가지고 갈 때마다 그림책을 7권에서 10권 정도 샀어요. 돌아와서 읽어주고. 정말 바쁜 때는 2주에 한 번 갔지만, 거의 진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면 7권에서 10권 정도 책을 사고요. 또 어떤 날은 애가 안 가려고 하면 이제, 맥도날드 데리고 간다고 꼬셔가지고. 서부중은 그 옆에 서점이 있었는데, 그 근처에 맥도날드하고 롯데리아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그럼 이제 한 쏘고 이러면 이제 애들이 꼬시켜가 따라오고 이랬죠. 그걸 언제까지 했는가 하면요. 우리 아이 중학교 2학년 때까지 했어요. 10년 넘게 했죠, 10년을. 그러다가 인터넷 서점이 등장했어요. 예스24, 인터파크 이런 거 있죠. 인터넷 서점 등장하면서 동네 서점 굉장히 경영이 어렵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서점 주인이 저보고 그 서점은 엄마들 대상으로 자녀 강의를 좀 해달래요. 우리 아이 중학교 2학년 때. 10년을 지켜봤으니까 이제. 우리 애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학원 한 번도 안 다니고요. 과외를 한 번도 안 받았어요. 사교육 없이 잘 자라가지고 그 당시에 남부교육청 영재원에 이제 선발되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점 주인이 저를 보고 아이한테 이제 자녀 강의를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온격결에 이제 강의를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여름방학 때 딱 한 번 특강을 하게 됐는데, 엄마들이 좋아하셔가지고 매주 해달래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그 강의를 12년째 매주 하고 있어요. 무료 강의를. 이게 교육청에서 소문나가지고, 저는 전혀 교육 관련 전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들 만나게 됐죠. 지금 우리 아이는 서울에서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4학년 다니고 있어요. 수능에서 실제로 전국 250등 정도 했어요. 전국 250등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소수로 말하면 100분이 있죠, 100분이. 상위 0.05%. 내신이 나빠서 서울대 떨어졌어요. 수능으로는 그냥 1차 서울대 다 합격했는데, 이제, 그 당시에 요즘은 이제 그 정시에서 서울대는 그 수능 성적으로만 가지만, 우리 아이 입시 때는 약 10년 동안은 내신과 논술을 또 봤어요. 그 내신 나쁘거나 외고 같거나 뭐 자사고 같거나 이러면 서울대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거의 지금 경영학과 4학년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거 어려운 이야기 어머니께 잔소리하러 온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제가 겪었던 실패와 좌절 이런 건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을 다 생략하고 도움이 되는 말씀만 몇 가지 드리려고요. 그리고 제가 자녀교육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경험은 뭔가 하면요. 대부분 이제 아주 서울로 칠 때는 서울에서 시골이라고 부르요, 시골. 자녀교육 정보도 잘 없죠. 고급 정보 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아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잠순에 커가는 아이들이라는 인터넷 자녀교육 포털 사이트가 생겼어요. 들어보신 분 있죠? 별로 못 들어보신 것 같다. 이거 네이버는 다 알아요? 네이버도 하나 하면 비웃더라고. 야, 이걸 말이라고 문낙하면서. 자녀교육계의 네이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이버는 그래도 다음도 있고 구글도 있고 경쟁자도 있죠. 잠순에 커가는 아이들의 사이트는 경쟁자도 없어요. 라이벌 포털이 없다고요. 그리고 네이버에 다음은 공짜로 들어가지만 이 잠순에 커가는 아이들은 무조건 연회비 10만 원을 결제해야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가면 그냥 검색하면 잠수의 크간에도 검색하면 홈페이지 나와요. 가면 입구에서 하나도 볼 수 없어요. 그 사이트,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 하여튼 그런 사이트 우리 아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출범했잖아요. 그 제가 우리 아이 초3 때부터 들어가가지고 지금 15년, 16년째 그 사이트에서 돌고 있어요. 그 사이트를 알아야 내가 그 사이트에서 얼마나 유명한 회원인지 말할 낀데 그 사이트를 모르니까 뭐 말할 수 없어요. 알아요? 네. 그래요? 우리 아이는 영어학원 한도 안 다니고 잠수는 애들의 소문난 영어 공부법 도서관 가서 책 한번 찾아보세요. 검색 잠수는 애들의 소문난 영어 공부법 이른바 엄마표 영어 공부법이 원조죠. 우리 아이는 영어를 학원이나 가외 뭐 해외 경험 하나도 없이 그렇게 컸어요. DVD 많이 보여주고. 근데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릴 주제가 이제 사교육 없이 아이들을 잘 자라도 돕는 법인데 사교육이라는 건 굉장히 범위가 많고 넓죠. 그래서 제가 학교 강의를 갈 때마다 이 학교에서는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릴까 이걸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떤 학교에서는 이제 엄마표 영어 공부법, 어떤 학교에서는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 뚜껑 제일 자주 열리는 수학 공부법, 뚜껑 안 열리고 아이들 수학을 잘하게 하는 방법 없을까 이런 강의도 하고요. 오늘은 제가 여기 처음 오니까 모든 공부의 기초가 되는 것이 사실은 책을 좋아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의외로 엄마들이 여기 다 동의하면서도 막상 내 생활에서는 이렇게 잘 안 돼요. 한 달 생활비, 지출한 생활비 가운데 어린이 책을 사는 비율이 아주 현저하게 낮죠. 그리고 요즘 마침 또 도서관이 좀 이렇게 개선되고 잘 되어 있기도 하고 해서 책을 많이 빌려보고 하시기도 하고 이렇죠. 모든 공부의 기초가 되는 책 읽기를 가지고 보통 이제 학교 학부모 역량하고 연수하면 보통 저게 2시간이 주어지는데 오늘 학교 설명회 한다고 10시 반에 무조건 끝내래요. 지금 9시 40분이죠. 50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사진은 이제 뭐 TV 다큐멘터리에서 제가 이제 캡처한 거거든요.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의 뇌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뇌가 이렇게 덜 활성화되거나 훨씬 더 활성화되어 있다. 노란색으로 제 얼굴 보지 말고요. 요거 노란색 이게 활성화되어 있다는 뜻이죠. 책을 많이 읽으면 머리가 좋아진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어차피 유전자를 되돌릴 수는 없죠. 지금 어머니들이 뭐 애기 아빠 만나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으니까 이거 물릴 수 없잖아요. 이제 선천적인 뭐 유전자는 짤 수 없으니까 후천적으로 우리가 어떤 교육 환경을 잘 만들고 잘 자라게 하느냐에 따라서 뇌가 이렇게 훨씬 더 활성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엄마들이 왜 유치원 다닐 때 부모교육 같은 거 받아보면 이제 삐아제나 몬테소리 여사가 한 아이의 성장에 대해서 설명하죠.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요. 행동 발달 또는 신체 발달이 하나고, 두 번째가 인지 영역의 발달, 그리고 세 번째가 정서적인 영역의 안정, 이거예요. 이 세 가지가 골고루 균형감 있게 자라야 아이들이 건강하고 이렇게 튼튼하게 잘 자라는 거죠. 자, 신체 영역 발달은 뭐 제가 꼭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이미 어머니들이 뭐 먹거리를 잘 가려서 이렇게 아이들 밥을 먹이고 하죠. 뭐 유전자 조작 식품 이런 거 피하고 가능하면 뭐 건강한 유기농 뭐 이런 거 많이 찾고 하는 이유가 그 이제 신체적 발달을 위해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두 영역인데 하나는 인지 영역의 발달입니다. 책을 좋아하고 많이 읽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인지 영역의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자라게 돼요. 예? 우리가 말한 대로 하면 책을 읽으면 금방 알 수 있는 것이 생각하는 힘이 자라요. 왜냐하면 내가 다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책에서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린 경험을 해야 사실은 많이 알 수 있는 건데, 근데 내가 다 경험할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의 경험, 이걸 많이 이제 읽고 듣고 하다 보면 내 경험이 풍부해져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힘이 자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좋은 원리책을 만나게 되면 이제 창의력도 자라고요. 또 어휘력이 증가하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해력, 독해력 이런 게 자라죠.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는 스키마 이렇게 불러요. 스키마라는 게 무슨 말이냐? 우리말로 번역하면 한 아이가 학교에 가서 선생님 수업을 들을 때 그 선생님의 수업을 얼마나 이해하는가는 뭐에 달려있다? 옛날에는 40년 전에는 IQ에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IQ는 좋은데 공부를 못하는 애들 쎘는 거라. 왜냐면 후천적으로 계속 놀아보면요 심하이가 아니고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막 뛰어난
IQ는 가지지 못했다 하더라도 후천적으로 그런 좋은 환경에서 책을 많이 읽고 책과 접촉하고 이렇게 잘하니까 아이를 물려받은 가능성을 훨씬 더 잘 꽃피우더라. 이런 많은 관찰이 연구가 있었죠. 그래서 이걸 보고 이 아이가 한 선생님의 수업을 듣기 전까지 경험한 사전 지식 때문이구나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스키마 이렇게 부르요. 사전 지식 또는 배경 지식 또는 선지식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키마가 훨씬 더 풍부해지는 거죠. 책을 많이 읽게 되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릴 때 엄마가 책을 많이 읽잖아요. 그러면 학교 가서 선생님 말을 훨씬 더 잘 알아들어요. 엄마가 동화책 읽어주고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근데 듣기가 잘 안 되는 아이들은 선생님 말을 잘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알림장도 잘 못 받아 적어요. 많이 알아듣는 아이들은 많이 받아 적고. 그래서 선생님이 할 수 없어가지고 칠판에다가 적어주죠. 알림장을. 그런 식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물론 학습에 관련된 독해력, 이런 게 이제 책을 많이 읽으면 잘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요,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굉장히 좋은 어린이책들이 도움이 되죠. 학교 다니다 보면 아이들이요, 놀러 그냥 탱자탱자 다니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고요. 학교 가서 나름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학교 생활을 전쟁처럼 치르고 와요. 힘센 놈한테 막 치이기도 하고요. 또 공부 잘하는 애한테 비교당하기도 하고요. 뭐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학교 다니면. 또 친구들 사이에서 그 관계의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어떤 애가 놀리기도 하고. 어제도 유튜브로 제가 강의 듣는 어떤 엄마가, 인천에 사는 어떤 엄마가 장문에 그 메일이 왔어요. 우리 카페 메일로. 뭔가 했더니 초등학교 1학년 나이인데, 그 아주 친하게 지내는 애가 둘이 있대. 그리고 3명이 뻘뻘뻘 맨날 같이 다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 애를 맨날 놀린다는 거라. 바복하면서 놀리고 뭐 이래가지고. 애는 근데 저항을 못해. 놀리지 마라 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가면 그냥 울고 뭐 이렇게 돌아오고. 이래가지고 엄마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선생님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면서. 그 엄마한테 가서 따질까요? 뭐, 아니면 담임한테 말할까요? 뭐, 아니면 제가 직접 그 아이를 체포해가지고 혼을 낼까요? 하면서. 너무 고민이 되는 거죠. 초등학교 1학년 버전으로 이게 너무 고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 학교 다니는 일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어린 시절 초등학교 다녔던 생각을 해도, 저는 어머니 없이 이제 그 친척집 원천 살면서 초등학교 다녔는데, 학교 다니는 것 자체가 공포였어요, 공포. 가면 힘센 놈이 맨날 괴롭히고요. 조회한다고 농장에 뭐 나가면 늘 모래 뒤에서 뭐 모래 뿌리고요. 모래 뿌리지 말아가면 더 뿌리고요. 늘 뭐 이런 식으로 막 보통 어림없었어요. 미술실 한번 되면 너무 두렵고요. 도화지를 사가야 되는데 엄마가 없어서 도화지를 사지를 못하는 거라. 크레파스는 뭐 동강남 크레파스 애들 버리는 거 다 주워가지고 비닐봉지에 이렇게 묶어가지고 다녔는데, 도화지는 살 방법이 없어요. 그 미술실 한번 되면 내가 막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뭐 지금 아이들 그렇지 그만큼은 아닐지 모르지만 나름 자기들대로 스트레스를 받고 학교 생활하고 대견하게 하루를 보낸 다음에 집으로 돌아오고 이래요. 근데 집으로 돌아오면 또 우리가 가만히 있나? 그죠? 이렇게 심정적으로 이해한다면, 아이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안다면 꼭 안아주고 우리 아이 수고했어 하고 장하다 하고 이래야 되는데, 많은 엄마들이 이렇게 못해요. 빨리 손 씻고 빨리 숙제라 하고 왜 이랬노 저 이랬노 하고 뭐 하루 종일 하는 말 다 잔소리. 더군다나 뭐 또 사교육이 좀 졸하게 해보겠다고 애 공부 직접 가르치려고 있잖아요. 저학년 때는 수학 문제지 뭐 기탄이나 이런 거 사다가 풀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뚜껑 막 날아가죠. 제가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내가 진짜 고질적인 병이 하나 있구나 이걸 알게 됐어. 이게 뭐예요? 충동 조절 장애 또는 분노 조절 장애죠. 밖에 나가서 분명히 교양 있게 막 이렇게 막 우아하게 커피숍에서 막 이렇게 하는데, 이성 애하고 수학 공부 가르치면 이 야만적인 내 속성이 다 드러나죠. 아이고, 저도 그래가지고 우리 애 얼마나 잡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짧은 시간이라서 내가 다 말을 못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드린 말씀은 저 인간이 잘난 척한다 이렇게 듣지 마시고요. 정말 저는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많이 실패했어요. 수학 공부 시키다가 오답 나오잖아요. 저는 성질 급하게 생겼죠. 부모교육 받아보면, PET 교육 같은 거 받아보면 나전달법을 쓰래. 아이메시지 기법. 애의 잘못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내 기분을, 엄마의 기분을 잘 전달하래. 애가 수학 공부하다 오답이 났어요. 나전달법식으로 제가 말하자면, 애야, 아빠는 네가 수학 공부를 하다가 집중을 안 해서 틀리니까 속이 아주 상하단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근데 성질이 급한데 언제 극하고 있어요. 저는 아이 옆에 앉아서 바로 발로 차고 머리 쥐어박고요. 아이고, 나중에 되면 아이한테 너무 미안하죠? 근데 또 그런다니까.
하루는요, 도저히 안 돼가지고 막. 뚜껑 한번 열리면 어떻게 돼요? 화가 더 나죠? 때리다 보면 화가 더 열받아. 그래가지고 막 풀리도 문제지 막 족제가 막 머리통 때리다가 막 쓰레기통에 쳐박고 니 같은 거 공부할 자격 없어 하면서 협박하죠, 협박. 근데 몇 시간 지나면 제정신 돌아오잖아요. 제정신 돌아오면 이제 수습해야죠. 그래서 아까 제가 쓰레기통에 쳐봤던 문제집 다시 꺼내가지고 있잖아요. 펴고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서 원상복구하고, 그리고 또 상처받고 이제 울면서 자러 간 아이 침대로 뛰가가지고 침대 밑에 좀 물 끓고 앉아가지고요. 애 손을 꼭 잡고 뺨을 비비면서 우리 아들 사랑해 하고, 아빠가 아까 미쳤나봐 잘못했어 하고 있어. 아빠 한 번만 용서해줘. 내일부터 안 그럴게 하고. 여러분들 이거 많이 하죠. 내만 그럴 줄 알고 엄마들은 내일 꼭 내가 어디 상담센터 가거나 뭐 정신과라도 한번 가봐야지 이런 생각하죠. 갈 필요 없어요. 왜? 집집마다 다 그러니까. 그 정신과 가도요, 이거 뭐 대책 없어요. 아니 이게 주기적으로 익혀야 항우울제 복용하거나 뭐 신경안정제를 주는데, 이건 주기적인 게 아니라 소공을 시키면 이렇거든. 이 파트타임 사이코라서 이 약물 투여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그걸로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요. 우리 전부 이렇게 집집마다 다 칸막이 해놓고 따로 떨어져 살기 때문에 내만 이래 미친년 같고 다른 집은 다 정상 같죠? 아닙니다. 저는 수많은 엄마들 상담해 보잖아요. 다 똑같아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어떤 유아 엄마들은, 어떤 서울에서 이사 온 어떤 유아 엄마가 제 강의 듣다가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대구 엄마들은 애도 때려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네가 좀 있어봐라. 애 좀 더 커봐라. 네. 근데요, 이런 아이들에게 우리가 정상적으로 우리 아들 사랑해 이 말 잘 못하거든요. 정말 애를 내가 심하게 잡은 날 빼놓고 이 말 못해요. 심하게 잡은 날은 이제 미안해가지고 내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것을 끌어올려서 아이 앞에 표현하지 않으면 애가 치유가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우는 애한테 가서 꼭 안고 엄마가 또 같이 울면서 우리 딸 사랑해 해야 되죠. 그때는 이 말이 나와요. 근데 정상적일 때는 안 나오죠. 왜 이랬어 저랬어 이렇게 했나 저렇게 했나 뭐 맨날 잔소리하고 뭐 이렇게 하고 하루를 보내죠. 그러니까 아이들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때 제가 해보니까 좋은 어린이책을 만나서 제가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다 보면 내가 그렇게 고함 지르고 찌라기 난리 부르짖 떨다가도 책의 대사가 그게 아니야. 책의 내용은 뭐 세상에서 우리 아들 제일 소중하다고 막 이렇게 나. 그러니까 그거 읽어주면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그 표현을 하게 돼요. 그 책 읽어주기가 이런 면에서 훨씬 중요해요. 인지 능력이 항상 더 중요하지만 학습에 도움이 되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아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좋은 책 만나 자꾸 읽어주다 보면요, 우리 마음을 전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이들의 자존감이 높아져요. 자존감이 높아져야 뭘 해도 잘해. 하다못해 뭐 우리 애는 공부에 소질이 없고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한다고 쳐도요, 자존감 높은 아이가 뭘 훨씬 잘해요. 숙제를 하나 해도 마찬가지죠. 억지로 질질질 끌면서 하는 애들은 뭐 계속 기다려줘도 뭐 몇 문제 못 풀고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자존감 높은 아이들은 금방 그걸 해내고 이러죠. 그래서 아이들이 자존감을 높여주고 심리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서라도 좋은 어린이책 읽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제 이 과정을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우리한테 설명하고 있어요. 처음에는요, 좋은 어린이책을 만나면 그 책의 주인공이 나하고 동일시돼요. 여러분들이 태양의 후예 보면서 송혜교하고 동일시한 것처럼 다 지가 송혜교 돼가지고 송중기 얼굴 쳐다보면서 막 뭐라 하더라? 뭐 안구정확해서 이게 동일시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둘이 갈등하고 헤어지면 나도 속상하고 막 이랬다가 다시 만나면 막 좋아가지고 막 하고 막 이러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모든 것이 이제 주인공이 나와 같구나 이렇게 동일시가 돼야 그게 내게 영향을 미쳐요. 좋은 어린이책들은 주인공이 나하고 똑같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주인공이 웃고 울 때 나도 같이 울고 웃으면서 내 내면의 자기 정화가 일어나죠. 카타르시스, 내면이 깨끗해진다는 뜻이에요. 스트레스가 풀린다는 뜻이에요. 왜 시댁에 갔다가 속상한 일 있을 때 내하고 비슷한 입장에 있는 동네 엄마 만나가지고 막 시어머니 욕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동일시 돼가지고 막
같이 욕하고 막 이러죠? 자, 이러다 보면 좀 속 좀 풀리는 거라. 본질적 해소는 아니지만, 그렇지? 자, 이런 과정을 거쳐요, 아이들도.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뭘 알게 되는가 하면, 나만 이런 일을 겪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뭘 깨닫죠. 이걸 통찰, 깨달음이라고 하죠. 인사이트니스 용어로. 이 세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건강해져요. 그래서 좋은 어린이집이 정말 중요한 거라. 왜냐하면 아이들이 하루 이틀 크고 말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지속적으로 우리가 자녀 양육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고학년 되면 더 그렇죠. 사춘기 오고 말대꾸 하고 막 골치 아픈 일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어떤 애들은 뭐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게 하고 묵쾅 닫고 더 가쁘고 막 이러거든요. 자, 그렇게 안 되려면 어릴 때부터 우리가 좋은 어린이 책을 가지고 가능하면 아이들과 소통해야죠. 많이 읽어주고 이래야 돼요. 그래서 책이 정말 중요해요. 학습에도 중요하고 어쩌면 평생을 가요. 책이. 어린 시절 얼마나 좋은 책을 많이 읽었는가가 평생 간다니까. 별로 안 믿기죠. 그래서 다 책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잘 안 하더라고. 우리 애는요,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어려운 시험 중에 하나인 로스쿨 입문시험이라는 걸 쳤어요. 로스쿨 입문시험 알아요? 법률가가 되기 위해서 법대 다 없어졌죠. 주요 대학이 법대 다 없어지고 명문대학에는 다 로스쿨이 들었었어요. 전국 2,000명의 정원을 가지고 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로스쿨 진학하는 거죠. 옛날처럼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법대 가서 사법고시 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 대학을 다 나온 다음에 로스쿨을 가요. 우리 아이가 이제 로스쿨 입문시험이라는 걸 쳤는데 그 시험을 쳐야 되거든요. 문과에서 최상위권 아이들이 어떤 애는 교수가 되려고 유학도 가고 어떤 애들은 뭐 행정고시도 하고 하지만 많은 애들이 또 판검사가 되려고 로스쿨 가죠. 작년에 로스쿨 입문시험 7,500명이 시험을 쳤어요. 우리 애는 로스쿨 갈 생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아빠가 이제 로스쿨 좋아하니까 아빠 눈치가 보여서 얘가 서울에서 어느 날 제가 일요일에 교회가 있는데 카톡이 왔어요. 아빠 시험이 와 이래 심노 하면서 그래가지고 내가 무슨 시험 가니까 로스쿨 입문시험 이렇게 하더라고. 니 그거 외치는데 가니까 그냥 아빠가 좋아할 것 같았어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내가 딱 들으니까 시험이 왜 이래 심노하더라고. 보통 초딩들이 기말고사 치고 와서 시험이 와 이래 심노하는 애들은 난이도 구분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보통 70점이나 70점. 이게 뭐 어려운 게인지 쉬운 게인지 모르니까. 근데 이제 공부 좀 잘하는 애들은요, 그거 하나 아리까리 핵 하고 막 이렇게 한다. 그런 애들이 95점 100점인 거라. 우리 애가 시험이 왜 이래 심독하게 했는데 꼭 그 버전인 줄 알고. 야, 임마, 내가 그럴 줄 알았다 하면서. 근데 우리 애가 진짜 극하고, 진짜. 나중에 20일 후에 그 수능을 관장하는, 모든 국가시험을 관장하는 기관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라는 그 기관이 있어요. 거기서 수능도 관장하고 이 로스쿨 입문시험도 관장하는데 그 한국교육과정 홈페이지 들어가서 지 수험번호 집어넣고 실제로 나온 성적을 인증샷 캡처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왔어요. 약 7,500명 중에 120등 했어요.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애들이 친 시험에서 120등이면 어느 정도다 알아요? 서울대 로스쿨 정원이 160명, 연세대 고려대 로스쿨 정원이 각각 120명씩, 한양대 성균관대 80명씩. 이게 메이저 5대 로스쿨이죠. 물론 로스쿨은 이 입문시험만 가지고 가는 건 아니에요. 공인 영어 성적, 또 학점, 또 면접, 자기소개서 이런 게 다 포함되지만, 그러나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는 공인 영어 성적하고 이거거든요. 로스쿨 입문시험. 거기서 120등 했다니까? 우리 애가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저보고, 아빠, 자기가 어릴 때는 아빠 따라 억지로 서점 다니고 뭐 이런 게 정말 짜증났는데, 아빠하고 그렇게 어릴 때 좋은 어린이책을 읽은 것이 이렇게 위력이 있을 줄 몰랐다. 이거든. 로스쿨 입문시험이라는 이 시험은요, 두 과목을 쳐요. 하나는 언어 이해라는 과목, 하나는 논리 추론이라는 과목. 판검사가 돼가지고 논리적으로 뭐 범인 찾고 뭐 재판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논리적 사고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언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이래서 두 과목을 치는데, 문제는요, 이 두 과목은 교과서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 한 청년이 지금까지 어떻게 이 언어적, 그죠? 이 경험을 많이 했고 논리적 사고를 해왔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이라서 특별히 교재가 있어서 교재를 가지고 달달달달 공부할 수 있는 이런 게 아니라고요. 어릴 때부터 어떤, 그지? 책과 접촉하면서 잘 자라왔는가, 또 논리적 사고를 키우기 위해서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해왔는가, 이게 굉장히 결정적인 거죠.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려놔요. 제가 10시 반이 되면 가야 되기 때문에. 평생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평생. 정말 중요하죠.
근데 엄마들 실제 생활 보면 별로 이렇게 안 느껴요. 뭐 어디 뭐 학습지 하나 하면 되지, 아니면 동네 공부방 보내면 되지, 이렇게 가볍게 생각한다니까. 어떤 사교육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책 읽기예요. 가능하면 학교 도서관을 최대한 활용해야 돼요. 학교 도서관이 아니면 동네 근처 공공도서관이면 공공도서관에 가면 요즘 좋은 책 참 많거든요. 우리 아이 때는 내가 남부도서관 가보니까 전부 책 뭐 읽을 게 없어요. 학교 도서관은요, 집에서 버린 책들 다 하나씩 비정해가지고 학교 도서관을 채우고 있고 이랬다니까.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어린이 전문 서점을 다닌 거죠. 근데 요즘은 많이 학교 도서관의 수준이나 질이 좋아지고요. 어떤 학교는 사서선생님도 있고, 또 예산도 많이 배정돼가지고 책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전집 이런 거 말고요, 좋은 어디 책을 학교 도서관 가서 많이 빌려서 아이들을 많이 읽어주고, 이런 작업이 이 아이의 어떤 사교육보다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 학원을 한 번도 안 보냈다니까. 안 믿어지죠? 저기 뭐 저는 학원을 한 번도 안 보냈어요. 해외 경험도 과외는 물론 안 했고, 피아노도 안 했어요. 피아노하고 태권도 학원도 우리 아이가 한 번도 안 갔어요. 시간이 많으면 이런 이야기 왜 그런지 다 할 텐데 시간이 없어서. 자, 어머니들 아직 초등 학부모들이라서 우리 애들이 자라서 어떻게 자라서 어떤 대학에 가게 될지 잘 모르죠. 특히 이제 그죠? 모든 공부에 기초가 되는 책 읽기에 있어서는 엄마들이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필름을 한번 거꾸로 돌려볼게요. 일단 멀리까지는 못 가고 고등학교 3학년 수능고사장. 자, 수능고사장 가면요, 수능에서는 국어시험을 1교시 쳐요. 1교시 1교시 시험지 딱 봤잖아요. 그럼 애들 막 수능이니까 긴장하죠. 자기 일생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시험을 치니까 긴장해가지고 어떤 애들은요, 그 전날 뭐 우황청심원 먹고요, 뭐 생쇼를 다 하고 막 오만 준비를 다 하고 가죠. 마인드 컨트롤도 하고 막. 그래도 긴장하기는, 어떤 애는, 심리적으로 좀 연약한 여학생들은 국어시험 문제를 딱 봤잖아요. 시험지 글씨가 안 보인대요. 긴장해가지고. 이런 경험 있어요? 억수로 긴장하거나 당황하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시험지 놓고 허옇게 이렇게 보여요. 눈이 집중이 안 되고 초점을 잃어가지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애들 하소연하는 거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 그 전날부터 계속 그 전해 국어시험 문제지 지문을 계속 읽는 연습 이런 거 시키죠. 왜냐면 글씨가 보여야 문제를 푸니까. 근데 이건 물론 이제 특수한 경우예요. 근데 일반적인 경우는 뭔가 하면 이놈의 국어시험 문제지가 8절지로 16쪽이나 돼요. 한때는 18쪽까지 간 적이 있어요. 16쪽. 8절지 16쪽에 폰트 크기 뭐 10인가 해가지고 빡빡하게 10인지 제 기억이 안 나는데 빡빡하게 지문이 있고 그 끝에 문제 달랑 3문제 달렸어요. 지문세가 빠지게 읽고 뭐 밑줄 친 기억이 의미하지 않는 것은 개사코 막 3문제 풀고 나면 또 넘기면 어떻게 돼요? 또 절벽 같은 지문이 턱 내 숨을 턱 가로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A4 8절지 16쪽 같으면요 보통 책이라 책. 이 고3 시험을 쳐봐야, 수능 국어시험을 쳐봐야 뭘 깨달아요? 아, 어릴 때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 심각한 일이죠. 이것도 우리말로 돼 있어가 덮어놓고 잘 수도 없어, 쪽팔려가지고. 수학 같으면요, 아예 덮어놓고 자면 내 해법이 안 떠오르니까. 근데 이건 우리말이라 가지고 아니 잘 고르면 5번 5개 중에서 하나 고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끝까지 분투한다니까. 근데 대부분 시간이 모자라요. 원래 학교에서 이제 연습할 때는 시간 내에 정답을 마킹하고 그 다음에 수험표 뒤에다가 자기가 마킹한 정답을 적어와. 그래 저녁에 가채점 하니까. 근데 이놈이 시간이 모자라니까. 국어시험인데 심각하죠. 시간이 모자라니까 가채점 할 때 뒤에 마크도 잘 못해. 그 한 교실에 한두 명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고 수험표 뒷면에 마킹하고 이렇게 나와요. 한 교실에 한두 명만. 대부분 아이들은 이 독서가 부족한 거죠. 책 읽기가 부족해요. 근데 책 읽기가 우리 아이 전 인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잘 몰라. 어머님들요, 대화하는 거 보면 전부 회화체, 구어체 쓰죠, 구어체. 누가 길 물어보면요, 저쪽으로 쭉 가가, 저쪽으로 이렇게 한다. 예를 들어서 그죠? 죽전 내거리를 향해서 한 500m쯤 가시다가 오른쪽 우회전 하셔서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런 전문 용어가 구사가 안 돼. 평소에 책을 안 읽어놓으니까. 그럼 전부 구어체, 지시 대명사 이런 거 써요. 저 가가, 이런 식으로. 평생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요, 책 읽기가. 근데 이런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러면 책을 읽어야 되잖아? 고등학교 1학년 가면요, 학교에서 대부분의 학교들이 정규 수업을 한 다음에 보충 수업을 해요. 보충 수업을 한 다음에 저녁을 줘요. 저녁 먹고 난 다음에 야자를 해요.
자기 공부 시간은 야자 시간밖에 없어요. 야간 자율학습 시간. 그리고 주말 조금. 주말엔 또 게임하고 운동하고 해야지.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 공부 시간이 가장 중요한데 자기 공부 시간은 야간 자율학습 시간, 야자 시간밖에 없어요. 야자 시간에 아이들 책상에 쫙 뭘 펴잖아요. 야자 시간 되면 일제히. 특히 고등학교 가면 공부 잘하는 따로 모아요. 특설반 펴가지고. 우리 아이들 영남고등학교 나왔는데 영남고등학교 50명 뽑아가지고 1학년 가니까 특설반, 정신병동처럼 독서대 하나씩 쫙 주고 있잖아요. 우리 애 여기 정신병 같아서 못하겠대. 근데 학교하고 싸워가지고 빼냈어요. 일반 교실에서 야자. 근데 우리 그것도 가보니까 카드래. 전부 일제히 책을 끄는데 전부 1등에서 50등까지가 전부 다 수학의 정석 다 꺼내가 보는 거야. 고등학교 가면요. 수학 공부가 제일 중요하고 난이도 높고 양도 많고 입시에서 결정적이고 하니까 자기 공부 시간에 60% 이상을 수학 공부해야 돼. 나머지 30%를 영어 공부해. 10%는 기타 과목. 국어 공부 따로 할 시간이 없어. 체육 시간이 없는 거 말할 것도 없고. 심각하죠? 그럼 언제 책이고요? 그보다 더 어릴 때. 중학생 때 읽어야 되는데 이놈들이 사춘기 되고 머리 굵어졌다고 말 안 듣죠? 스마트폰 다 있죠? 게임하고 있어요. 여자애들은 SNS 하고 있고 카톡하고 뭐. 그러니까 엄마들이 답답해가지고요. 저 아파트 밀집지역 이런 데 가면요. 학원 잘 발달한 데 가면 전부 오피스텔에 있는 국어 논술 학원 이런 데 보낸다니까. 그런데 보내면 한 달에 몇 권이라도 좋은 책 이렇게 추천한다고 그거라도 입작하면서. 이미 늦었어요. 그거 읽어요? 안 읽어요? 형식적으로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오면 초등학교 5학년 때는 책 안 읽으니까 어떻게 해요? 들고 있는 거라고 전부 Y밖에 없고 있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학습지만 학습지. 주니어 플라톤, 한우리 독서논술. 좀 저렴한 것도 있죠. 눈높이 뭐 이런 거.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학년 때 다 그렇죠. 장원 한자 뭐 이런 거 해서 뭐. 초등학교 저학년 때 학습지 하는 것처럼 바보 같은 짓이 없는데. 제가 오늘 처음 오지만 여러분들 다음부터 안 볼 거니까 그냥 좀 못듣게 말할게요. 어릴 때 책을 좋아하게 만드는 작업, 이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학습지하고 이런 거 뭐예요? 물고기 한 마리 잡아주는 거지. 문제 푸는 스킬 배우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학년 때 절대로 학습지 하면 안 돼요. 특히 국어나 언어 관련 학습지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알아요? 아까 책을 읽으면 뭐가 자란다고 했죠. 논리적 사고력, 이해력, 어휘력, 창의성 이런 게 자라요. 이게 자라야 커서 공부를 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어릴 때 이런 거 잘하게 할 생각은 안 하고 문제 푸는 기술, 정답 고르는 기술 배워가지고 이건 뭐가 안 자라죠. 슬픈 일인데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여러분도 고등학교 생각 다 해봤죠. 고등학교 가면요 3년 내에 문제 풀어요. 내신 논술 중간기말 1년에 4번 있죠. 거기다 모의고사 치죠. 모의고사도 교육청 모의고사라고 해서 1년에 4번 공식적으로 치고요. 사립학교 같은 데 가면 전부 다 또 사설 모의고사 쳐요. 대성, 중앙, UA 이런 데서 나온 모의고사 치고 1년에 8번 모의고사를 치거든요. 그러면 12번이죠. 고등학교 가면 또 치고 나면 오답 나오잖아요. 오답 노트로 다 정리해오라 한다. 선생님들이 무섭게. 그러니까 애들은 고등학교 가면 지겹도록 문제풀이를 하고요. 문제 해설을 또 선생님들이 하고 이래요. 모의고사 한 번씩 칠 때마다 문제 해설하고 이러거든요. 문제 푸는 스킬은 그때 배우면 돼요. 그 전까지 뭐예요? 닥치고 책 읽기. 뭐 이렇지 않습니까? 동네 언니들이 꼭 이상한 소리 해. 동네 언니들 특히 조심해야 돼요. 특히 어디서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야, 사춘기 되면 말 안 듣는데 말 잘 들을 때 더 돌려내. 뭐 이렇게 한다. 자기가 사춘기 되면 지금 답답하거든. 애가 말은 안 듣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사춘기 때 왜 말 안 듣는 줄 알아요? 어릴 때 더 돌려서 말을 안 듣는 거라. 뿌린 대로 거둬요. 우리가 내 성질대로 막 하죠? 내가 뿌렸잖아요. 내 성질을 뿌리고 애를 무시하고 폭언하고 막 이렇게 해요? 나중에 사춘기 때 애들이 우리한테 들은 걸 그대로 한다니까. 뿌린 게 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게 돼 있어요, 사춘기 되면. 근데 소통이 잘 되고, 우리가 아이를 사랑하고 격려하고 지지했다면, 사춘기를 무난하게 지나가거든요. 이거 해봐야 아는데, 아직 안 해봐서 잘 모르죠. 자, 초등학교 2학년 때 학습지 하지 마요. 하는 거 있으면 빨리 가서 끊고 그 시간에 도서관에서 책 빌려서 아이하고 함께 읽어주고, 이렇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기껏해가지고 막, 이게 왜 책을 안 읽으니까 답답해서 학습지라도 해야지 국어에 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울미계자 먹기로 이거 선택하고 있어요. 이 아이들이 유아기 때 더 뭐 했어요?
책 중요하다는 소리 다 들었어. 동네마다 교원 언니들 한 명씩 있어가지고. 다 내데리고 막 설명회 가고 막 있잖아. 가면 또 푸름이 아빠 내려와가지고 있잖아. 막 책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강의하고 뭐 있잖아. 뭐 0세부터 1세까지는 자연관찰, 뭐 2세부터 3세까지는 뭐 4세부터 5세까지는 뭐 위인, 뭐 5세에서 6세는 뭐 역사, 경제, 사회 이렇게 해갖고 막 보니까 막 지랄하고 있다 캐라. 애들이 이제 6살인데 무슨 경제 역사를, 아이고 내 진짜 그거는 10만 명에 한 명 말까 천재들이나 뭐 활동 말더니 아이고 우리 애도 소문나 넘치나요. 장순회 안에서도 얼마나 유명했는지 모르고요. 제 이름 장순회라는 사이트에 제 이름 모르고 간첩이에요, 간첩. 근데도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애는 소문나 넘치는데 한 번도요, 지 스스로 공부 시간에 뛰가 공부한 적이 없어요. 근데 소문에는 다 공부 잘하는 애들은 뭐 스스로 공부하고 뭐 이지랄. 그 10만 명에 한 명 있을까 말까 돌연변이지, 돌연변이. 마음 푹 놓고요. 아무리 공부 잘하는 놈도 우리하고 똑같구나. 엄마들 외출로 갔다 돌아오면 애들 혹시 엄마 몰래 컴퓨터 게임 했나 싶어가지고 다 온도 측정하고 하죠. CSI 과학수사대처럼 막 컴퓨터 본체에 딱 손대보고. 저도 맨날 그랬어요. 들어가면서 우리 집 현관에 제가 문 열고 들어갈 때마다 기도했어요. 우리 애가 지금 내 없는 동안 무슨 짓을 했더라도 내가 그냥 지나가게 하옵소서. 뚜껑 열리지 않게 하옵소서. 항상 기도하면서 집에 들어갔다니까. 어떤 엄마들은요, 키보드 뽑아가 차에 싣고 다니는 엄마들도 있고요. 많죠? 뭐, 웬만한 거 비밀번호 걸어 놓으면요, 애들 다 풀어요. 그래서 안 돼가지고 키보드 뽑았고 마우스 뽑아가 들고 다니고 막 이래요. 그럼 애들 또 비상용을 하나 사놓는다. 그 어릴 때 교원 따라다니고 이러면서 엉뚱한 동네 언니들 말 듣고 다 집집마다 전집 사재놓고요. 책이 중요하다 하니까 어떤 책이 좋은지 모르고 이래가지고 전집 다 사재놨어요. 어떤 집 거실을 내가 몰래 누군지 알면 안 되니까. 근데 제가 학교 강의를 하러 원래 50군데 가는데 학교마다 가서 이 사진을 보여주니까 엄마들이 이구동성 하는 말이 언제 우리 집 찍어갔어요. 책이긴 중요하다 하는데 겁은 나지 이래가지고 저 범어동 이런 데 가면요. 범어동까지 갈 것도 없다. 좀 아파트 좀 있는 동네 가면요. 어떤 한 줄 알아요? 한 방에 2천만 원짜리 책 산다니까. 2천만, 3천만 원씩 사도 새벽 체험 끝이에요. 옹진교, 몬테소리, 프레벨 4대 전집 브랜드 해가지고 막 재놓고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거 숨 안 막혀요? 이건 책이 아니고 인테리어라니까, 인테리어. 이래놓고 언젠가 우리 애가 책을 읽을 것이다 하고 있잖아. 애들이 어릴 때 유아기 때는 워낙 지적 호기심이 왕성하고 이래가지고 그래도 이 중에서 좀 괜찮은 거 있으면 좀 읽기도 하죠. 그죠? 조금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도 뭐 명작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좀 읽어요. 근데 대부분은요, 아무리 쳐다보고 있어도 안 읽어. 애물단지래요, 애물단지. 그리고 학교도 가면 영어 빠이빠이죠. 서점 가서 책 한 권 사주려고 하면 서점 보면 전부 학습 만화 막 제일 눈에 잘 띄는 곳이 올려져 있고. 책 좀 좋아하는 애들이 그나마 Y 읽고 앉았고.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엄마도 뭐 속 쳐보려고 답답하지만 대책은 없고 어떤 책이 좋은 책인지 어떻게 책을 읽어야 될지 모르니까 어릴 때부터 아예 전집으로 가는 거죠. 이 슬픈 현실이에요. 우리나라만 이렇다니까? 전집이라는 장르가 없어요. 선진국에 가면. 근데 이거 뭐 희한해가지고 조금 요즘 질이 좋아지긴 했지만 전집은 전부 출판사 기획팀에서 다이제스트 하거나 뭐 짜집기 하거나 뭐 이래가지고 내기도 하고요. 또 엄마들 좋아하게 전집 뒤에 보면 꼭 두세 페이지짜리 뭐 질문지가 붙어있다. 엄마들 그거 얼마나 좋아하는지 나 안 그래도 체육관에 우리한테 뭘 확인했는지 모르는데 전집 회사에서 질문지를 쫙 만들어가 뒤에 붙여놨어. 얼마나 든든한지 무슨 큰 재산 얻은 것 같죠? 언제든지 내가 이거 물어보면 되겠구나 하면서. 근데 이게 무슨 학습지예요? 책에다가 일어났다니까? 그러니까 이건 책이 아니란 뜻이에요, 사실. 학습지지, 학습지. 그러니까 애들이 좋아할 리가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전집들은 지식 중심이 제일 기요. 자, 지식은요, 재미가 없어요.
어떤 애들은 물론 지식을 어릴 때는 왕성하게 습득해요. 공룡 매니아들 보면 공룡에 관한 지식 다 해가 막 공룡 이름 다 외우고 있다? 무슨 사우루스 계산서 막 있잖아요. 박사가 돼, 박사. 애들 워낙 이제 호기심이 많고 막 스펀지처럼 흡수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뭐 터닝 메카드 이런 외우는 거 보면 막 옛날 우리 애들은 포켓몬스터 진화하는 거 있잖아요. 140마리가 되는 거 그 애들 다 외워가지고 뭐 있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 지식책을 읽다 보면 책의 재미를 못 느껴요. 그래서 초등학교 가면 책 읽기가 안 되는 거예요. 슬픈 현실인데. 여기 한번 봐요. 이거 모 출판사, 이거 뭐 교원이라고 그냥 차마 말은 못하겠는데. 이거 뭐 용세 때 창작 자유관찰을 일으키고 뭐 어쩌고 해가지고. 6세 때 경제와 역사를 한대. 이런 이까지가 애들은 책이 질리고요. 아니, 아까 그 집 거실 보실지, 벌써 딱 쳐다봐도 막, 여기서 여기까지 똑같은 색깔로 막 마가에, 숨 턱턱 안 막혀요? 이러니까 책을 싫어하게 되는 거라. 그래서 초등학교 갈수록 책을 안 읽어요. 유아기 때는 그래도 조금 읽었는데. 책은요, 아이들이 두 가지 경험을 해야 돼요. 어떤 책을 읽었는데, 와, 옥소도 재밌다, 이렇게. 지금 우리 연구소는 초등학교 6학년짜리, 우리 연구소가 여기 신월성 기구에 있어요. 초등학교 6학년짜리 아이가 그저께 저하고 이제 수업을 하면서 하는 말이,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얘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나니아 연대기를 읽었대. 나니아 연대가 굉장히 두꺼운 책이 있거든요. 시리즈물이에요. 해리포터 시리즈 다음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어린이 책이 나니아 연대기인데, 나니아 연대기인데 얘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읽었대. 왜? 그러니까 너무 재미있어서. 그러니까 재밌으면 애들이 이렇게 두꺼운 책도 읽는다는 뜻이에요. 어린이들은 어쨌든 어떤 책을 선택해서 읽었는데 너무 재밌어야 돼. 저는 어떤 한 아이를 제가 다니는 어린 선생님에서 봤는데 초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근데 어떤 애가, 그 애가 책의 한 10페이지 정도를 책갈피를 해가지고 이렇게 덮어놓고 안 읽는 거라. 그리고 또 책을 사러 갔어요. 근데 왜 이건 마저 안 읽노 하니까 너무 재밌어서 끝나면 아쉽다는 거라. 그러니까 10페이지를 남겨놓고 있다니까? 얘는 뭐예요? 책 맛을 안다는 뜻이에요. 물론 그 책 다 읽어도 또 그보다 더 재밌는 책이 또 셌지만 애의 마음에 너무 아까워가지고 10페이지를 보류하고 다른 책을 사러 갔더라. 그 아이가 지금 카이스트 화학과 4학년이에요. 그래서 책의 맛을 알았다는 거죠. 그게 책이 꾸준히 되니까 대구 과고 나와서 카이스트 갔어. 저기 대진초등학교, 대진중학교 나왔거든요. 저 화원 가는데 알죠? 달성구 저기 구석에.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쨌든 책의 맛을 알아야 돼요. 맛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재미 아니면 뭐예요? 감동. 슬프거나 마음이 짠하거나 엄마 나 이 책을 읽기 싫어 이런 책이 있어요. 그 책을 그렇게 나는 이 책 읽기 싫어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난 너무 슬퍼 이런 말이거든. 이걸 좀 고상하게 말하면 감동을 받았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 그 감동을 받았으니까 마음이 좀 부담이 되고 이러니까 애들이 잘 안 읽으려 해요. 대표적인 게 고학년 같은 몽실언니 이런 책이 있어요. 이거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렸죠. 이 몽실언니 그 일대기인데 일제하 뭐 해방 전후를 지내온 한 여인의 그 기구한 이야기인데 그거 읽으면 이제 너무 슬퍼서 진짜 막 제가 아는 제 후배가 지금 경명여고 국어 선생으로 있는데 이 아빠가 그 책을 읽더니 막 통고를 하면서 울었대. 그러니까 책은 여기 두 가지예요. 재밌거나 감동적이거나. 요 경험을 하면 애들이 책 맛을 알게 돼요. 그러면 또 그런 류의 책을 찾게 되거든요. 근데 지식책 읽기라면 이런 경험을 못해요. 그래서 딱딱한 전집 많이 읽었던 7살짜리 꼬마가 있는데 잠순에 저하고 같이 강원도에 어디 놀러 갔어요. 제가 옛날에 잠순에서 유명해가지고 제가 어디 놀러 갔다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놀러 가는 코스를 따라갔어요. 그래서 강원도 영월에 책박물관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제 여행을 갔는데 거기 이제 잠순 엄마들이 따라왔는데 그 중에 하나 7살짜리가 있었어요. 저하고 같이 이제 그 펜션에서 이제 축구 경기를 했어. 펜션 공터에서 조그맣게. 제가 막 공을 몰고 갔어요. 그 7살 꼬마가 골킥을 했어. 골대도 없어요. 돌로 2개 이래 해가 골대 하는데 7살 꼬마가 제가 막 공 몰고 가니까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아이고 간이 이자까지 떨어질라 해요. 하면서. 이 전집 효과네. 전집 효과. 이 지식을 많이 알아가지고 간의 위치를 아는 거라. 이자의 위치도 하고 그래서 간이 지금 놀래가지고 우리는 그냥 간이 처정한다고 이렇게 하죠. 간 떨어질 것 같아 하면 얘는 간이 이자까지 떨어질 것 같아.
근데 7살에 이렇게 하면 엄마들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똑똑하다고. 근데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실은. 어릴 시절에 책 읽기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림책부터 시작해서 동화책. 원래 인문학이 줄기죠. 인문학이 뭔가 하면 사람을 다루는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사람에 관한 학문. 책도요, 사람 이야기를 다루는 게 원래 책의 중심이죠. 그래서 어릴 시절 그림책, 동화책, 성장동화, 성장소설, 일반소설 이렇게. 이게 책 읽기의 핵심 줄기예요. 이런 책들을 쭉 읽다 보면 그러면 사회나 과학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요. 좋은 책을 읽으면요, 그 책의 배경 안에 시대적 상황이 이런 게 다 녹아있거든요. 그래서 사회에 대한 관심이 저절로 생기고요. 역사에 대한 관심도 생기고요. 과학에 대한 관심도 생기고요. 우리 아이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 창비에서 나온 전염병을 물리친 파스테르라는 동화책이 있어요. 파스테르 우유 알죠? 파스테르, 나는 화학자의 이야기를 다룬 이런 이야기인데 우리가 그걸 읽더니 화학에 대해서 관심이 확 생기고요. 자기 꿈이 화학자가 됐어, 그 당시에. 물론 바뀌었지만. 이렇게 좋은 어린이책은요, 꼭 따로 역사, 경제 이렇게 분류해서 읽히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그 배경이 이렇게 녹아나 있어서 역사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죠. 요즘 초등학교 5학년들이 좋아하는 책 중에 책과 노는 집이라는 동화가 있어요. 아주 인기를 끄는 좋은 책인데 그 책의 배경은 이조 시대예요. 조선시대 말역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유입돼 들어오면서 그 천주교를 박해하죠. 이시조선이.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화책이지만 시대의 배경이 조선시대인 거라. 그때 조선시대 천주교의 이걸 유입을 막 막으면서 박해가 일어나고 막 이랬죠. 그 천주교인들 막 그때 막 죽고 막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데도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어린 책 읽기가 중요하다. 자, 10분 남았거든요. 슬프네. 일찍 헤어져야 돼서. 제가 이제 말씀 다 못 드리고 가더라도 기회가 있어요. 다른 학교 강의를 들으시면 돼요. 그죠? 저 다른 학교 가면 엄마 배우 공부법 하는 데도 있고요.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수학 공부법 하는 강의도 있고요. 체육계 강의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 다른 학교 강의를 우리가 다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요. 지금 이것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있거든요. 촬영해서 유튜브에도 올리고 유튜브에서 검색 잘 하시면 되고 아니면 저희 대구 부모교육연구소에서 운영하는 다음 카페가 있어요. 다음 알아요? 다음 카페 알죠? 다음 카페 대구 부모교육연구소 검색하시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냥 가입하시면 돼요. 다음에서 정책상 가입시켜야 되는데 회원가입을. 안 그러면 그냥 다 누구나 와서 보면 되는데 가입만 하면 뭐 인사고 나발이고 이런 거 하나도 없고요. 뭐 등급 올려주세요 뭐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뭐든지 볼 수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거의 한 6, 7년 동안의 모든 강의가 동영상으로 다 올라와 있고 mp3도 다 있어요. 혹시 필요하시면 들어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책을 좋아하게 되면 딱 이 네 가지가 있어요. 지금까지 할 말씀 요약하는 것인데 우선요, 엄마가 책 읽기가 얼마나 우리 아이 인생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인식해야 되죠. 이건요, 사람마다 다 달라. 머리로 아는 사람, 가슴으로 아는 사람, 몸으로 아는 사람. 몸으로 아는 사람은요, 실제로 아이를 데리고 도서관에 가겠죠. 머리로 아는 사람은 책이 중요한데 도서관에서 빌려봐, 이렇게. 말만 하는 거죠, 말만. 또 좀 더 적극적이면 좋은 어린이책을 이렇게 사거나 이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책 읽기의 중요성이 책 읽기가 우리 아이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책을 많이 읽어두면 사회나 과학 걱정을 안 해도 돼요. 사회나 과학이 어려운 이유가 용어가 어려워서 그렇거든요. 근데 책을 많이 읽으면 저절로 어휘력이 증가해요. 어휘력하면 또 순진한 엄마들이 또 한자, 또 장원 한자 한다? 우리나라 말의 70%는 한자어로 되어 있고, 그래 또 장원 한자 들고, 요즘은 법원 판결문도요, 한자 안 써요, 이제. 한글 쓰죠, 한글. 시대가 바뀌고 있어요. 책을 많이 읽으면 저절로 어려운 말의 뜻을 알게 돼요. 이거 제가 말로 참 설명할 시간이 없는데, 그죠? 저는요, 옛날 우리 형이 이제 어려운 시절에 우리 삼형제 중에 처음으로 고등학교 갔어요. 중학교는 아무도 못 갔다고 했죠. 다 공장에 다니고 돈 벌다가 우리 형이 검정고시에서 고등학교 갔어요. 우리 형이 고등학교 딱 가니까 대림고등학교 갔는데 국어 선생님이 신문을 봐야 되는데 국어 공부를 잘하려면.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그 갓집이 가난한 집에 우리 형이 조선일보를 구독했어요. 그 당시 조선일보는 한자가 병기됐어요. 근데 저는 하도 할 일이 없고 읽을 것도 없고 이러니까 남는 시간에 형이 구독한 조선일보를 계속 읽었어요. 닥치는 대로 1면부터 끝면까지.
계속 하다 보니까 있잖아요. 내가 그 한자를 다 읽게 됐어. 안 신기해요? 계속 읽다 보면 이게 된다니까? 근데 내가 쓸 줄은 몰라. 쓸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어디 쓸 때도 잘 없고. 근데 한자어가 나와도 읽을 수가 있다니까. 근데 요즘 한자어는 없죠? 한자어를 우리말로 표기한 거라. 그러니까 좋은 책을 계속 읽다 보면 이제 저절로 예를 들면 학기라고 배우는 학이에요. 근데 학교, 뭐 학용품, 학습, 뭐 이런 거 자꾸 하다 보면 아, 학자는 그런 거 공부와 관련된 것이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애들이. 이렇게 깨우쳐서 알아야지. 그리고 국어사전 펴가지고 뭐, 그죠? 학습지하고 뭐 그 뜻 알고 요거 이렇게 해서는 자기 어휘가 안 돼요. 이게 좀 어려운데 두 번째는 책을 읽을 여유가 아이들한테 주어져야 돼요. 많은 엄마들이 보면, 피아노 갔다가 좀 이따 태권도 가기 전에 1시간 빈다. 책 읽어라.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면요, 쫓겨요. 왜냐면 책은 게임하고 달라서 게임은 시작하자마자 재밌어. 책은요, 재미를 느끼려면 한참 동안 워밍업이 필요해요. 몰입해 들어가는데. 그래서 쫓기면 안 돼요. 그런 경우에 대부분 아이들이 스키핑 하죠. 건성으로 읽어요, 건성으로. 그냥 책장 넘기고 있는 거나 아니면 만화책을 들거나. 그래서 정말 책을 좋아하게 하려면 저녁 물리고 가족들이 숙제 해놓고 거실에 모여서 탁자 같은 데서 모여서 책을 같이 읽는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죠. 연습을 끄고. 엄마는 텔레비 보고 맨날 막 중독돼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애들 보고 책 읽으라. 이거 말이 안 돼요. 우리 아이도 그렇더라고. 그래서 내 텔레비 없앴잖아, 초등학교 때. 우리 아이도 텔레비 쓰니까 계속 텔레비 트는 거라. 그래, 내가 우리 애를 위해서 텔레비 없앴어요. 연습은 사실, 연습은요, 보면 또 궁금하거든? 정리해야 정리. 그리고, 그죠? 테이블 같은 데서 아이들 모여서 같이 책을 읽고, 가족들과 함께, 아니면 엄마가 읽어주고, 이런 이제, 문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죠. 책을 좀 넉넉한 시간에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사교육이 정리돼야 돼요. 사교육하면 무조건 막 되는 줄 알고 불안해가지고 엄마들이 가죠. 근데 서울에서 제일 유명한 대치동에 가면 사교육 전문가들이 뭐라고 말해요? 95%는 전기세 내려온다. 이렇게 하죠. 다 들었죠? 그 중에서 SR 있는 5%만 좀 도움을 받는데 그것도 좋은 학원 가야. 대치동에 있는 그 전문가들의 학원 가야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뭐 애들, 엄마들 다 대부분 불안해가지고 뭐 공부방 보내고 뭐 어디 하고 뭐 하죠. 그냥 왔다리 갔다 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뭐 너무 내가 못되게 말하면 엄마는 상처받을까 봐 이상. 그리고 세 번째는 좋은 어린이책이 있어야 되죠, 일단. 집에 손 닿는 곳에 좋은 어린이책이 있으면 좋고요. 뭐 책값이 부담이 되면 도서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자주 가서 좋은 어린이책을 빌려다 읽고 이걸 계속 해야 돼요. 어떤 엄마들은, 성실한 엄마들은 그죠? 가족 이름으로 다 등록해가지고 그러면 예를 들면 한 명이 7권을 빌릴 수 있다면 4명 다 등록해가지고 뭐 이렇게 빌려고 이러더라고. 그게 적극적으로. 그리고 저학년이라면 책을 읽어주는 것이 중요해요. 물론 저학년에서 이제 한글도 알고 하지만 한글을 안다는 것하고 책을 읽는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 책 읽기 시켜보면 한글을 알지만 읽어내는 것은 굉장히 떠듬떠듬거리고, 왜냐하면 이거 행간의 숨은 뜻도 알아야 되고요, 띄어 읽기도 해야 되고, 그 배경이나 분위기도 알아야 되고, 저자의 의도도 알아야 되고 이래요. 그래서 한글을 알지만 책을 유창하게 읽어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그렇게 말해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5년 전인가 KBS에서 학교란 무엇인가 10부작 다큐멘터리를 한 적이 있어요. 그 학교란 무엇인가 10부작 중에서 7부작에서 이 주제를 다뤘어요. 책 읽어주기가 이 아이의 평생 책 읽기를 좌우한다, 이렇게. 결론이 그거예요. 어릴 때 많이 읽어주는 것이 중요하고, 저학년이라도 언제까지 읽어주는가 하면 애들이 뺏어갈 때까지. 엄마가 읽어주는 걸 들으니까 너무 느려. 지가 눈으로 읽는 것보다. 그럴 때 되면 답답해서 애들이 책을 뺏어가거든요. 이 애들이 독서력이 자랐다는 뜻이죠. 자, 이때 되면 이제 애들이 자기 스스로 읽게 돼요. 그러나 그전에는 가능하면 읽어주는 게 좋아요. 설거지 하니까 네가 읽어, 뭐. 이게 아니고. 또 목 아프잖아요. 그러면 아빠들이 도움도 청하고. 또 글밥이 너무 많으면 이거 엄마가 읽어주기 엄두가 안 나니까 가능하면 글밥 적은 책, 그림책 같은 거 읽어줄 때요. 초등학생들이 읽을 수 있는 그림책들이 셌어요. 저는 지금 우리 연구소에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부 그림책으로 수업해요. 학년별로 다른 그림책을 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글밥 많은 책을 사치하지 말고, 옆집 옆에 애들 놀러 왔을 때 우리 집에 좀 두꺼운 책 있고 막 우리 애가 이런 거 읽어요 하면 기분은 좋지만 현실적으로는 잘 안 읽거든요, 애들이. 가능하면 애들 내 생각보다 글밥 작고 얇은 책으로,
이거 낮춰야 돼요. 그래야 애들이 쉽게, 애게 이거, 이렇게. 수학 공부 시켜도 마찬가지예요. 엄마가 하루 분량을 주잖아요. 그럼 애들이 막, 이거 언제, 어느 세월에 다 하고 싶어서 질질질 끌거든? 근데 양을 확 줄여봐요. 우리 엄마 이거 진짜 가능하면서. 아니, 10분의 1로 줄여보라니까? 그러면요, 애들이 금방 해요. 왜냐면 희망이 있어야 하거든? 여러분들 남편하고 살려면 희망이 있어야 같이 살죠. 희망이 없으면 이혼한다니까, 집 나간다니까? 여자들은 희망이 있어야 돼. 물론 표면적으로 돈 하지만 사실은 희망이에요, 희망. 근데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해내고 나면 내가 놀 수 있다는 희망. 이 있어야 적극적으로 덤비는데 이거 어느 세월에 다 하고 노노 이 생각이 들면 질질질질 끄는 거야. 엄마 놀고 와서 하면 안 돼. 계속 뭐. 자,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양을 확 줄여야 돼요. 보통 엄마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소금 양을 일단 10분의 1로 한번 줄여봐. 그러면 애들이 우리 엄마 와이카노 하면서 불안해하지만 한다니까. 자, 요걸 한 일주일 계속해봐요. 그러면 습관이에요, 습관. 그런 다음에 조금 느려. 눈치 안 채게. 이렇게 서서히 조금씩 느려.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엄마들이 먼저 불안하니까 막 왕창 갖다 해대고 막 하루에 뭐 6쪽씩 하락해서고 막. 지금 체입해야 되는데. 수학 공부 진짜 불안하고 궁금하잖아요. 우리 카페 가서 제 강의를 한번 들어봐요. 교과서를 가지고 교과서 익힘책을 어떻게 아이들의 수학 공부 습관을 잡는가. 아이고, 이제 가야 돼요. 이제 30분 되려면 3분 남았잖아요. 자, 지금 이 아이 엄마가 이 비서초등학교 3학년 아이인데, 이 아이 평생에 처음으로 지 스스로 책을 빼내서 읽는 장면이래. 우리 연구소거든요. 이 엄마가 이 아이를 우리 연구소 갔다가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뒷모습을 찍어. 여기 꽂혀있는 책들 다 주옥 같은 그림책들이거든요. 근데 그림책을 무시하면 안 돼요. 이 아이도 3학년 아이인데. 자, 사실 지금부터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좋은 어린이책 어떻게 고를 것인가, 어떤 책이 좋은 어린이책인가 이거예요. 근데 시간이 없잖아요. 안타깝지만. 자, 교보문고가 전산화된 이후로 2006년에 교보문고가 전산화됐어요. 그 이후로 학습 만화 이런 책까지도 한 책 빼고 가장 많이 팔린 어린이책 베스트 20 상위 20권이에요. 이런 책들이 좋은 책이라는 뜻이에요. 많이 팔린다는 말은. 그러니까 여기 Y 뭐 이런 거 빼고요. 옛날에는 제가 어릴 때는 우리 아이 때는 먼 나라 이웃 나라가 가장 인기 있는 만화였어요. 그 먼 나라 이웃 나라를 물리친 만화가 또 하나 등장했는데 그게 뭐였는가 하면 그 당시에 가나 출판사에서 나온 그리스 로마 신화였어요. 그것도 조잡한 그림으로. 그걸 또 물리친 게 뭔지 알아요? 마법천자문. 요즘은 이제 마법천자문을 물리치는 게 Y 뭐 이런 거죠. 그런 거 뭐 팔린 거 생각하면 엄청난 천문학적 숫자인데 그런 건 책이 아니니까 제외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여기 보면 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책들이에요. 자, 인터파크는 교보보다 좀 더 일찍 전산화됐어요. 인터파크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10권을 딱 추려봤더니 이게 전부 세계적인 책들이죠. 물론 우리나라 책도 있지만 우리나라 책은 최소한 100만 부 이상 팔린 책이에요. 여기 보시면 강아지똥, 우리나라 그림책은 최초로 100만 부를 파는. 구름빵도 마찬가지예요. 강아지똥처럼 오래된 책은 아니지만 구름빵 한 5년 됐는데 백희나는 작가가 이걸 아주 창의적으로 만들어서 100만 부 금방 팔렸어요. 자, 이런 책들인데, 자, 이런 책들을 고를 때 어떻게 고르는가 하면, 시간만 많으면 한 권 한 권을 제가 다 이렇게 소개하고 좀 울기도 하고 이럴 텐데, 이런 책들 읽어주면 제가 아이하고 맨날 울고 이러거든요. 정말 감동적이고 아이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위로할 수 있는 이런 책들 많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좋은 책을 이제 고르는데 좀 수준 높은 방법은 작가를 따라가는 거죠. 근데 이건 좀 어렵잖아요. 잘 모르니까. 예를 들면, 영국의 유명한 작가 로알드 달이라고 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정말 세계적인 작가죠. 어린이 책을 정말 잘 만들었네요. 이 작가가 만든 책 중에 제일 인기 있는 책이 찰리와 초콜릿 공장이라는 책이 있어요.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있죠. 이 로알드 달은 전부 만들어진 책마다 다 영화가 돼요. 애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찰리와 초콜릿 공장을 좋아한다면 또 이 작가의 마틸다라는 책이 있어요. 또 제임스와 슈퍼복숭아 이런 책도 있고요. 지금 시중에 개봉되어 있는 영화 중에 내 친구 꼬마 거인 마이 리들 자이언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게 로알드 달의 작품이죠. 예를 들어서 작가를 안다면 이렇게 신뢰할 만한 이 사람의 작품 보증되는 거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이문열이 쓴다 이러면 뭐 늘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처럼
이런 방법이 있고요. 그렇다면 자, 우리나라 그림책의 산 증인 같은 분, 지금 돌아가셨죠. 권영 선생님이 강아지 똥을 초등학교 교과서까지 실릴 정도로 인기 있다. 그러면 또 이분의 단작품, 엄마까투리, 오손의 집 꽃밭, 뭐 이런 식으로. 자, 백희나의 구름빵을 좋아했다. 그러면 장수땅 선녀님 보면요. 아이들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원래 나온 신간 중에 이상한 엄마라는 책이 있어요. 이런 거. 자, 작가를 따라가는 게 일반적, 이제 좀 고수의 수법이고요. 자, 작가를 잘 모른다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상 받은 그림책부터 시작하는 거라. 미국에서 해마다 몇 권씩이 주어지는 칼데콧 상이라고 있어요. 한 권에게는 메달, 나머지 몇 권에게는 아너라고 해서 칼데콧을 받은 그림책들은 다 주옥 같아서 지금 우리나라에 약 200권이 번역되어 와 있어요. 주로 시공주니어라는 출판사 아니면 비룡소라는 출판사 이런 데서 많이 나오죠. 자, 이건 영국에서 미국에 칼데콧이 있다면 영국에는 게이트 그린 어웨이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독일 같으면 독일 어린이 문학상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책들을 고르시면 후회 안 하죠. 이거는 오랜 동안 수십 년 동안 이미 좋은 평가를 받아서 애들이 다 좋아해요. 자, 그 다음에 출판사를 따라가는 방법이죠. 시간이 없으면 마쳐야 되는데 자, 우리 어린이책을 잘 내는 출판사는 고학년 같으면요 1위가 창비예요. 창비. 창작가 비평사를 줄여서 창비라고 하죠. 창비 어린이 문고는 아주 전통적이죠. 고학년 같으면 창비, 그 다음에 사계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까 이렇게 교보 같은 데 많이 팔린 책들 보면 전부 이런 출판사의 책이에요. 자, 저학년 같으면 저학년 그림책이나 저학년 동화책 제일 많이 내는 제일 우수한 출판사 비룡소예요. 1번. 출판기업 민음사의 자회사죠. 비룡소. 두 번째가 시공사의 자회사 시공주니어. 이런 식이에요. 자, 세 번째가 웅진주니어. 네 번째가 길버드 어린이. 길버드 어린이의 지원이와 병관이 시리즈라고 있어요. 이건 애들이 막 환장을 하고 좋아해요. 그 밖에도 이제 이런 출판사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뭐 시간이 없으니까 마치기로 하고, 어머니들이 이 책을 한번 사서, 아니면 도서관에 빌려서 한번 읽어보세요. 책 읽기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바꿔주는 책이에요. 벌써 나온 지 15년 이상 지났는데, 제가 이 책을 읽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잠수에 추천해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읽어보고 다 좋다고 하는, 우리가 가진 책에 대한 기본 생각을 바꿔주는 책이에요. 이런 책 읽다 보면 저절로 우리 아이들이 이런 책을 읽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죠. 시간이 있으면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좋겠는데 오늘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를 한다고, 학교 선생님이 한다고 어제 교무정 선생님이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아니 벌써 끝내려고 다 넘겼어요. 사실 아이들 키우다 보면 정말 속상한 일이 많고 이렇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자책이 되고, 그죠? 저도, 아이들 키우는 과정에서 많은 실패를 했어요. 아이 혼내기도 하고, 또 미안해가지고 맨날 무릎 꿇고 빌고요. 아빠가 내일부터 다시는 안 그렇게 하고, 또 그러고 막, 소공부시키다가요. 맨날 제가 성질이 급해가지고 애들 발로 차고 머리 때리고 이러니까 이게 도저히 안 되잖아요. 난 아버지 없이 자라가지고 우리 아이한테 가장 좋은 아빠가 되고 싶은데, 이게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해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하면 애 잔 다음에 채점을 했어요. 저는 6학년 때 일인데 잔 다음에 채점하는데 우리 아이는 수학을 좀 잘해가지고 좀 난이도 높은 문제를 하루에 4문제씩 풀기로 했어요. 하루에 4문제. 그 1년 하면 이제 한 권을, 이제 심화 문제집 한 권을 끝내는 거죠. 근데 하루에 4문제 하는데 내가 채점을 했는데 어느 날 4문제를 다 틀렸어요. 내가 어떻게 할게요? 도저히 분해가지고 못 참겠더라고. 그래서 자는 놈 발로 차가 깨워가지고요. 찬물로 세수시킨 다음에 오답 처리했어요. 인간이 아니죠. 난 죽어 마땅해요. 그래가 또 막 너무 가슴 미어지고 미안하잖아요. 이것도 할 짓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애가 수학 공부를 해놓잖아요. 그럼 이제 그 다음날 낮에 애 없을 때, 학교가 없을 때, 다시 만나러 가면 몇 시간 걸리잖아. 그래 채점해서 받은 열이 좀 식을 때 그렇게 했어요. 많은 엄마들은요, 좀 뚜껑 열린다고 있잖아요. 이래 하면서 애하고 관계 나빠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공부방이나 학원 보내자, 이렇게 한다니까? 그럴듯하지만 이거 전부 타협이죠, 타협. 특히 초등 시절 수학 공부는 어디 보내면 안 돼. 애들 성적 안 나오면 또 담임선생님이 엄마 불러가지고, 야는 어디라도 보내야 되겠어, 이렇게 한다? 선생님 말 믿으면 안 돼요.
선생님도 계시지만 우리는 부모잖아요, 부모. 선생님은 학급 평균도 자꾸 의식해야 되고요. 또 우리 학교가 대구 전체 초등학교에서 몇 등 해야 돼, 이런 것도 의식해야 돼요. 근데 우리 애는 그러면 안 되죠. 애들은 성장 과정이 있어요. 특히 저학년 때는요, 몇 달이 무섭다니까. 우리 애는 2월생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3월생들하고 학교를 같이 들어갔어. 그러니까 항상 제일 작아가지고요, 맞고, 그죠, 울고, 조회하면 운동장에 나가면 항상 1번 깃발 들고 서 있고요. 이랬어요. 운동회를 하는데요, 항상 꼴찌하는 거야. 6등. 6명 뛰면 6등, 4명 뛰면 4등. 한 해에는 우리 애가 좀 결심을 하고 좀 잘 뛰려고 했는데, 엄마가 실내화를 사줬는데, 이놈의 옆에 내가 실내화 오래 신으라고 풍덩한 걸 사준 거라. 운동회 할 때 하얀 실내화 신고 뛰더라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안 그래도 못 뛰는 놈이 뛰다가 실내화 벗겨졌네? 그 실내화 좀 들고 또 뭐 괴명쩍게 들어가는데 벌써 저 앞에가 다른 애들 다 꼴이 나오고. 저는 우리 애가 그게 너무 안쓰러워가지고요. 제가 항상 아빠 달리기를 했어요. 요즘 운동회 뭐 오전 내 끝낸다고 막 그런 것도 안 하더라. 우리 때는 이제 늘 부모 달리기 했었다니까. 저는 축구를 하기 때문에 항상 부모 달리기 나가면요, 그냥 회사 생활 하는 아빠들보다 빨라요. 그래가지고 항상 비누 타가지고 우리 아이 학급으로 가잖아. 그러니까 여기 찍힌 도장 1번 보여주면서 이제 우리 학급 애들한테 기 안 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우리 애가 중학교 2학년이 됐어요. 어느 날 학교 체육대회를 하는데 우리가 계주 대표가 됐어요. 맨날 꼴찌했는데. 내가 우야가 이랬는데 물었어요, 우리한테.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경찰과 도둑놀이를 많이 했어, 이 카더라고. 경도라고 알아요? 맨날 뛰댕기는 거. 근데 사실은 경찰과 도둑놀이를 뭐 지만 합니까? 그게 아니고 그때 발육한 거라. 자,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신체도 그렇지만 학습 영역도 어떤 애들은 지금 2, 3학년 때 어려워할 수 있어요. 천천히 자라는 거죠. 그 시기가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 초등학교 교과서들은, 특히 수학 교과서는 1, 2학년군, 3, 4학년군 이렇게 묶어놨죠. 왜 그런가 하면 발육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좀 내성이 안 차더라도, 그죠? 우리 아이가 잘 자랄 수 있을 때까지 좀 기다려주면 어느 날 보면 무럭 자라있다니까.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요. 동네 언니들 말 믿지 말고. 성경에 이런 말 있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이런 말 있어요. 물론, 이제, 동네 언니들, 뭐, 동네 위화감을 조성하고 뭐 분열시키면 안 되는데, 엄마들도 잘 몰라서 그렇죠. 그래서 혹시 조금이라도 도움이 필요하시면, 다음 카페, 우리 대구 부모교육원에서 들어오시면, 제 지난 모든 강의들, 오늘 다 못한 강의들도 다른 학교에서 2시간 동안 하는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아침 일찍 오셔서 잘 들으셔서